우리 6월 2일,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일찍 우리 미라클 돈독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나 축하드려야 되나요? 축하드립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이 미라클 돈독의 위력은요. 하루하루가 뭔가 승리한 느낌이잖아요. 아, 오늘도 잘 일어났다. 오늘도 잘했다. 이렇게 나에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어, 네, 칭찬받을 일이 사실 너무 쉬운데, 그쵸? 그냥, 5시 반에 눈 뜨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우나 몰라요. 네, 이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제 계셨는데, 우리 스위스 갈 때 새벽 4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냥 스위스 간다, 공항 간다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위스 가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위해서 우리 정말 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스위스 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어쩌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멋지게 시작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네, 우리 이 책은 정말 제가 뭐 모든 책을 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씨앗도서기 때문에 이 책은 매일매일 스위스를 갈 수 있는, 매일매일 스위스에 살 수 있는 뭐 정말 우리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책입니다. 어제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왜 제자리 걸음 같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바로 선택이 문제다. 시스템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시스템에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내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나의 어떠한 노동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통지기와 파이프라인을 까는 파이프라인맨과 이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고요. 그 두 가지의 삶을 이제 오늘은 또 입증해주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일차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어저께 대부분 다 들어오셨으니까요. 오늘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13페이지까지 읽고 저랑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장님들 30분이 이제 되었어요.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시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 파이프라인의 음, 어떠한 그 위력,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앞부분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의 힘이라는 이제 주제로 챕터 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야구 선수와 시골의 어떤, 작은 마을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이 삶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레버리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출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삶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고 소득이 이렇게 뚝 끊기겠어? 라는 마음으로 더 빚을 내고 더 무리해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작은 소득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서 그 소득을 계속 저축해서 불려나가는 그 삶이 훨씬 더 나중에는 윤택해진다라는 어떤 결론이잖아요.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파이프라인, 결국은 레버리지의 어떠한 위력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 우리 지렛대가 아무리 무거운 것도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로 이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뭐 100배, 뭐
천배 이상의 그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예전에 우리가, 인쇄소가 없을 때에는 글씨 하나하나 다 써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글씨 하나하나 다 써서 수도승이 막 써서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이 책이 얼마나 한 권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권을 복사해 나가는 게.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되게 비싸고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었던 게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쇄기의 발명으로 어때요? 하루에 몇 건씩도 찍어낼 수 있고, 인쇄기만 늘리니까 그 하루에 10건씩, 100건씩 찍어내고, 천 건씩 찍어내는 게 10대가 되니까 어때요? 하루에 만 건의 이상의 책을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게 레버리지의 어떠한 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챕터에서 얘기해 주는 건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저축해서 결국은 이것이 복리의 효과로 7년이 지나고 우리 복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복리의 결과로 우리가 계속 돈을 불릴 수 있게끔 스스로 불려나갈 수 있게끔 50년 이상을 묵혀뒀을 때 어마어마한 어떠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대들이 그 복리의 효과를 누린다 하더라도 지금 20대들이 돈이 몇 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100만 원, 물론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불려서 70대의 부자가 되는 이 플랜은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무거운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원리는 같이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금액, 내가 월급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내가 버는 소득이 아무리 작아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던가 채권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좋은 투자처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다가 계속 레버리지를 해 두어야 된다. 안전 자산을.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이것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 우리에게 제안해주는 버크헤지스가 얘기해주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그 부분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시간만큼 공평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나 이런 부자들과 모든 것들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아.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나고 누군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그쵸?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에 공평한 게 뭐예요? 뭐라고 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못생겨도 똑같이 24시간이고, 내가 잘생겨도 24시간이고, 이재용 딸 아들도 24시간을 살아가는 거고요. 제 딸도 24시간을 살아가는 거. 시간은 공평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깨달는데 오래 걸려요. 심지어 언제 깨달아요? 죽기 전에. 내가 그때 이런 시간을 쓰지 말걸. 70세, 80세가 돼서 내가 그때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말걸. 제일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하잖아요. 내 시간 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40대 만 39이었죠. PPD가 되었을 때 미국을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선배들이 항상 메아테크의 선배님들 스폰서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였어. 부럽다. 젊어서 부럽다. 근데 지금 제가 20대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내가 지금의 노하우를 가지고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30에는 PPD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거. 하지만, 그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부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부터의 나의 후배들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을 써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이 당장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넘어서 더 위대한 어떠한 시간을 레버리지를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우화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365일 동안 매일 1시간씩을 걷는 거예요. 1시간을 무조건 걷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5km를 완주하면 365일 후에 나한테 1억을 줘. 1억을 줘. 어때요, 여러분? 매일 5km를 완주해. 그게 한 1시간 걸리나요? 이민호 사장님 1시간 걸리나요? 네, 5km 걸으면. 365일 후에 1억 줘. 나 걷겠다. 나 걷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안 걷는 분은 왜 안 걷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나한테 필요가 없어. 조정자 사장 나 1억 필요 없어.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2시간을 10km를 걸으면 제가 2억을 드릴게요. 365일. 걸으실 분. 걸으실 분. 우리 천태용 사장님도 걸으신대요. 2시간 후에. 4시간을 걸으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걸으실 분. 4시간. 4시간인데요? 김성미 사장 걸을 수 있어요? 4시간? 4시간? 비가 와도요? 눈이 와도요? 어, 시어머니, 엄마, 친정엄마 제삿날인데 걸으실 거예요? 어, 남편 생일이고, 결혼 기념일인데 걸으실 거예요? 어. 이게 어떠한 대가 지불에 대한 그 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명확한. 근데 여러분, 10억의 이자 해봤자 한 달에 얼마 나올까요? PD 가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4시간 걷는 것보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저는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써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내가 정말 써서 없어지는 아르바이트. 그래서 전 되게 안타까운 게 편의점 알바 이런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해가지고는요, 내가 그 안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시간과 맞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6페이지에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106페이지 맨 위에 시간을 돈으로 맞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시간으로나 바꾸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 돈으로나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써서 없어지는 시간을 알바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 이런 시간보다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일. 그래서 저 예전에 저희 파트너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밤에 알바를 하겠다고. 사장 차라리 그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면 나 청소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니까 저 여기서 한 1시간만 운동해도 되냐고. 공짜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쵸? 뭔가 그 잘 얘기만 하면 주인하고, 그리고 옆에서 운동하는 거 계속 볼 수 있고요. 내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알바. 알바를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책이 많은 책들 중에서 요즘 어떤 책이 많이 읽혀나가는지, 정말 인문고전 중에서 어떤 책이 있는지 틈틈이 내가 또 앉아서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분식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잘 가는 분식점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취업만 된다면 부자들이 가는 레스토랑에서 멋있게, 그쵸? 한 끼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파는 곳에서 알바를 하라는 거죠. 왜? 그들 도대체 1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가급적 삼겹살집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한 번 먹으면 50만 원, 100만 원씩, 지불하고 가는 그런 소고기집, 최고급 정식의 최고급 식당에서 일을 하라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뭘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매너를 가진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요, 이코노미, 얼마 전에 승무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이코노미 저가 항공일수록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 서비스를 하는 게. 그런데 오히려 비즈니스 클래스 그다음에 퍼스트 클래스를 대하는 이 승무원들이요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 왜요? 매너가 좋고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부분 맥주 먹고 뭐 갖다 달라 계속 먹고 심부름 시키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도착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대부분이 주무신다라는 나 깨우지 말라고. 밥 시간 나올 때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삶조차도요, 내가 승무원을 하더라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일을 해보면 그들의 매너는 어떤지. 그런데, 내가 비행기 처음 타니까 맥주도 먹어야 되고, 간식도 다 먹어야 되고, 매 끼니 다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런 생활의 어떠한 그 습성에 있는 분들의 삶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배울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공평하게 유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일정한 시간을, 일정한 돈을 떼어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듯이 내 시간 역시 일정한 시간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2시간, 3시간 운동도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젊어서 1시간씩만 운동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면역력도 좋아지고 나중에 체력도 좋아지고 결국은 체력 싸움이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그 근육을 만들어 놓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건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때요?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1시간, 하루, 소중한 이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그냥, 침대에서 게으름 피면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정말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읽었던 메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뒷부분에 뭐 중요한 얘기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내 인생의 시간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을. 근데 늘 시간을 쫓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레버리지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그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삶에서 가장 위대한 마지막 그 챕터에서 나오는 역사상 가장 시간을 레버리지 했던 게 인터넷이잖아요. 같은 정보 하나만 딱 올리면 어때요? 수백 명이 아니라 옛날에는 학원 홍보하려면 전단지를 내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정말 그 아이들한테 100명, 200명 애들한테 막 뿌렸어야 됐잖아요. 인터넷에 하나 딱 올리니까 어때요? 송도에 있는 초등학교 엄마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이게 바로 레버리지. 너무 무서운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인터넷과 더불어 지금의 어떠한 엄청난 비즈니스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일 나옵니다. 신개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시간이 있다라면 챕터 3을 한번 미리 읽고 내일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내 마음 안에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버리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그리고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 중요하니까요. 그럼 정말 우리 내일 많은 분들 또 초대해서 함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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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